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사무처리 지침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 67만여 명의 서명이 대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가 올해도 다문화 가정, 탈북민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쌀 1,200포대를 나눴습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백석대학교에서 올 한 해 결신자 수가 총 2,2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류광수 다락방의 상임위원 A씨가 성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국내 이주민 선교사 간담회를 열고 이주민 선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사무처리 지침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 67만여 명의 서명이 19일 대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조직위원회 등 100여 개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은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초 법원 행정처는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의 내용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해당 지침에 의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과 생식 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가 올해로 8회째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권사회가 이날 다문화 가정, 탈북민 등에 전달한 쌀은 10kg 1,200포대로 3,180만 원어치입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며 권사회가 앞장서서 사랑의 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옥 권사회장은 권사님들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쌀이 우리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백석대학교에서 올 한 해 결신자 수가 총 2,2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는 화요일과 목요일 등 학생들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주중 노방전도를 하는 화목우주선, 교직원들을 위한 전도 특강, 전도된 학생들의 지속적인 믿음 생활을 돕는 웰컴 네트워킹 파티 등 다양한 캠퍼스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교목 부총장은 1학기에 822명, 2학기에는 1,476명이 결신해 1년 동안 총 2,298명의 결신자를 얻게 됐다며 천안 백석대학교회와 청수 백석대학교회 등 여러 교회들의 지원도 든든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백석대 교목본부는 내년도에도 직접 전도를 이어가는 한편 학부별 체프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신앙 부흥의 물결이 온 캠퍼스에 넘치길 기대하고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류광수 다락방의 상임위원 A씨가 성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류광수 다락방 탈퇴자들이 모인 코람디오 연대에 따르면 A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B씨는 20일 안양동안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B씨와 B씨 측 법률 대리인은 안양 소재 다락방 교회 담임 목사로 있던 A씨가 부교육자인 B씨에게 수년 동안 성희롱 발언을 하며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해당 다락방 교회 원로 목사로 취임한 상태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국내 이주민 규모에 맞춰 주요 교단들마다 이주민 선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도입한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선교사들을 초청해 이주민 선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간 미얀마 현지 교회와 교육기관에서 사역한 김진명 선교사. 올해부턴 국내 선교기관에서 봉사하며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이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예배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있고 또 그곳에서 그들이 한국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또 정서적인 어떤 위안 또 어떤 생활적인 어떤 도움 또 법률적인 여러 가지 도움을 김 선교사는 해외 선교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교단의 지원과 파송을 받는 이주민 선교사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 2021년 관련 제도를 도입해 현재 감리회에는 김 선교사를 비롯한 3명의 이주민 선교사가 등록돼 있습니다. 250만 명을 넘어 꾸준히 늘고 있는 국내 이주민 수에 맞춰 해외에 국한됐던 선교의 영역을 국내까지 확장한 겁니다. 감리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최근 이주민 선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을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이들을 동역자로 길러내 본국으로 역파송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주민들을 향한 선교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빵을 먹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중점 과제는 한국교회 전반의 인식 변화입니다. 모든 개교회가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주민을 환대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감리회는 이에 따라 내년 중점 사역으로 이주민 선교 준비를 위한 매뉴얼과 선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주민 선교의 신학적 정의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왜 지금 이주민 선교 사역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교회에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신학적인 베이스, 성적인 베이스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목회자 교육을 하고 교회 성도를 교육하고 감리회는 이와 함께 각 선교사들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19일 전주 소천교회에서 전북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크리스마스 파티쇼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어린이집의 어린이와 교사 등 400여 명이 함께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인형극으로 시작해 다 함께 부르는 캐롤송, 뮤지컬, 그리고 다양한 음악 공연을 선보이며 참석한 아이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초청교회 박중원 담임 목사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단순 파티가 아닌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날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선물 받는 날, 즐거운 날,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러 오는 날 이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나누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지역교회, 지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바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아이들이 공연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배우고 마음속에 기쁨을 간직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초청교회에서 지역의 영유아 교육기관의 아이들과 교사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성탄 행사라는 문화 행사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아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편 청년부와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초청교회 공연팀은 성탄절 전후에 전북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순회하며 성탄절 파티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기관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동총회 임원회는 비상기염 사태와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교회가 앞장서 기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구국기도회는 총회를 비롯해 교회와 노회, 협의회와 연합회, 속회별로 드리게 됩니다. 총회 산하 각 교회는 내년 1월까지 각자의 목회 일정에 따라 구국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노회와 협의회 등 총회 산하 기관에는 내년 신년 할애회에서 구국기도회를 드릴 것을 지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19일 정기총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사업과 재정을 결산하고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내년도 이사장에는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부이사장에는 수영교회 이현수 목사와 포도원교회 김모는 목사,
대연 성결교회 임석훈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신임 본부장에는 안락제일교회 권종호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는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 월드캠프와 부산 지역 교회 현황 전수조사를 꼽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멤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부산 성시와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당면한 청소년 월드캠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있을 전수조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날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는 군 네이버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환경회복 운동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숨가빴던 2024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바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를 채워줄 따뜻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의 공허함을 따뜻하게 채워줄 신간이 나왔습니다. 전 국민의 애송시라 불리는 꽃을 보듯 너를 본다를 작시한 나태주 시인의 5번째 산문집 사랑의 답함이 출간됐습니다. 사랑의 답함은 4개의 파트로 나눠 기억할 사건, 기억할 사람, 마음의 물꼬를 트게 한 생각, 그리고 가치관을 독자들과 나눕니다. 인생의 연륜이 짙어지고 비로소 이해하게 된 아버지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지난해 구TV 프로그램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출연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면은 거울 속에 아버지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어허, 네. 아, 선생님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고 자꾸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늙으셨지? 그러면 내가 늙은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네. 거울 속에 내가 안 보이고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매우 가슴이 철렁하고 네. 마음이 싸늘하고 그래요. 네. 저자는 해석되지 못한 삶의 순간들은 결국 사람을 통해 알게 된다며 그저 주어진 길을 아끼고 사랑할 뿐이라는 메시지로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독자들을 위로합니다. 4050의 2번째 인생 계획에 도움을 줄 신간이 나왔습니다. 브랜드 연구가 권민 저자의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는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가지는 절박한 질문에 대한 해답과 계획의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2번째의 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방법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은퇴 세대뿐 아니라 사회초년생,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냄으로써 온전한 내 모습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합니다. 인생의 공백기를 지나는 이들을 위한 신간도 나왔습니다. 미국 칼리지 파크 교회 마크 브로간 목사의 신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는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내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를 때 성경 속 진리에 따라 묵묵히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또 기다림 속에 붙들 성경 구절을 안내하며 인생의 공백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 신간을 통해 따뜻한 삶의 해석과 채움이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또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 요구에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국무위원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21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역 등 많은 곳은 10cm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는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또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대설 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선제적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붕괴와 전도, 미끄러짐, 또 정체와 고립 등 대설 피해 5개 유형별 취약시설을 발굴하고 위험기상 전 사전 예찰을 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또 우리는 한 대행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양국 간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간 계엄 사태로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한미 외교의 재가동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언제든지 트럼프를 만날 준비가 됐다며 만나면 논의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부채 한도 폐지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 기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새로운 자체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3개월 시한의 임시 예산 편성, 2년간 부채 한도 폐지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방 정부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20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미국 연방 정부는 부분적으로 중지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내일은 오후까지 중부와 전북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20cm, 강원과 전북 동부에 최대 10cm, 수도권과 충북 북부에도 최대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6도, 부산과 제주 9도, 대구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1일 토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대설이 예상되는 만큼 주요 도로 제설과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행복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